꿈을 실현하는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복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이 비결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호기심, 자신감, 일관성, 그리고 용기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미국 기업인 월트 디즈니의 말입니다. 교육 심리학자인 벤저민 블룸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우선 학생 48명의 IQ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었습니다. 통보한 결과는 실험을 위해 조작된 것이었지만 어쨌거나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만족했고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IQ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죠. 높은 점수를 통보받았던 학생들은 평소 IQ보다 높은 점수가 나온 반면 낮은 점수를 통보받았던 학생들의 IQ는 평소보다 떨어졌습니다. 자신감의 고양과 상실이 실제로 지적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입니다. 헨리 포드는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2가지 모두 옳다.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자신감에 달려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임하면 능력이 향상되어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능력 자체가 떨어져서 정말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65 공부 비타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호입니다. 왜 그런 날들이 있죠? 공부를 시작하기가 싫을 때 며칠 동안 쭉 이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과목을 들어볼까요? 하루에 한 2시간씩 수학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정해진 진도 함수를 본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2시간씩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면은 괜찮습니다. 할만해요. 공부가 재미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내내 공부를 손에서 놓았다든가 설날, 추석 연휴가 있어서 역시도 수학책을 잡지 않았다든가 혹은 어디 여행을 갔다 와서요. 그래서 수학책을 아예 보지 않았다든가 그러면은 휴일이 끝난 후에 우리는 보통 이제 리프레시 되었으니까 공부할 의욕이 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르신들도 그러잖아요. 잘 쉬었으니까 다시 열심히 이제 힘내서 공부해야지 하고 우리들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 쉬었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열심히 하자, 힘을 내자 이런 식으로 친구들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쭉 쉬고 나서 다시 책을 잡으려고 하면은 책이 잘 안 잡혀요.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차치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아예 공부 자체를 하기 싫은 거. 그래서 아예 교과서 자체를 보는 게 무서울 정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처음 그랬던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 대학교 수시 모집에서 1차 시험을 붙었었거든요. 지금은 수시 접수에 이제 대학 원서를 많이 넣고 오히려 정시로 뽑는 인원수가 적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저 때는 수시라는 게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사람당 한 군데, 2군데였나 넣을 수 있는 데가 그렇게 제한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 접수를 하고 1차 시험을 봤는데 이게 운이 좋게 1차 시험에 붙었어요. 그래서 2차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면접 시험에서만 만약에 합격이 되면은 경쟁률은 2대1인가 3대1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면접에서만 합격이 되면은
수능 점수 커트라인은 상위 10% 이상이면 합격하는 최저 기준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면접에 이제 소위 목숨을 걸게 됐죠. 학교 측에서도 배려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 그러니까 1차 수시에 붙었던 수시 1차 시험에 합격한 친구들 몇 명은 수업 시간에 그 학교 도서관에 가서 우리끼리 공부를 했습니다. 2차 면접 준비, 구술시험 준비 그런 거예요. 예상 문제를 뽑아서 서로 물어보고 자료들을 읽고 각자 예를 들면은 이 과에 왜 지원하였는가, 혹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싶은가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그런 문제들을 돌려가면서 서로 내고 모의 면접 준비를 하고 그랬죠.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가서 봤는데 결과는 떨어졌어요. 전 나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불합격됐습니다. 근데 심각한 거는요, 그 불합격 통보가 날라온 것이 수능시험 딱 20일 남겨놓았을 때였습니다.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면접 준비한다, 그 다음에 혹시나 합격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수능시험 공부를 한 보름 가까이, 20일 정도를 아예 손에서 놓았었습니다. 막판에는 진도별 모의고사 계속 하루 종일 문제 풀고 그렇게 하면서 감을 유지하잖아요. 그걸 꼬박 보름 이상 손에서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언어 영역, 지금은 국어라 그러는데 또 외국어 영역, 그런 데들이 속도도 느려졌고, 그랬던 판국에 불합격이라고 결과가 나오니까 다시 수능을 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눈앞이 정말 캄캄해졌죠. 그리고 책들을 주섬주섬 챙겨서 다시 진도별 모의고사를 손에 잡았는데, 와,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건 둘째치고요, 문제집을 푸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부담감이 크니까 손에 쥐기가 싫은 거예요. 수리 영역 풀기 싫어서 내버려두고 오후로 미루고, 오후에도 풀기 싫어서 이건 내일 풀자 뒤로 미루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랬던 기억이 나중에 대학교 간 이후에, 그리고 수험생이 된 이후에는 훨씬 더 자주 있었죠. 중고등학교 때는 어쨌든 매일매일 학교를 나가니까 이렇게 며칠씩 공부를 손에서 완전히 놓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대학교 간 이후에는 방학도 있고, 수험생이 된 이후에는 슬럼프 잠깐 왔다 싶어서 책 안 보면은 일주일, 열흘 지나가는 건 순식간이 있죠. 제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린 거는 이 팟캐스트 방송 때문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 방송 어떻게 하는 거냐, 혼자 하느냐, 장비는 뭘 쓰느냐. 이 블로그에 쪽지를 주신 분도 있고, 제 지인들 직접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많았습니다. 아예 그냥 지금 이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장비 없습니다. 마이크 한 대요. 제가 쓰는 마이크는 이게 CM5010 프로라는 제품인데 인터넷에서 보면 다 팔고요. 한 4만원, 5만원 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컴퓨터에 꽂고 스튜디오 없이 제 방에서 합니다. 제 방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잡음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다시 방송 나간 것들 괜찮나 하고 복기를 해보면은 가끔 새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방문 박박 긁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 집에 있는 새장 속의 문조 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키우고 있는 푸들입니다. 푸들 이 녀석이 자꾸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면서 문 닫고 있으면 방을 긁어요. 열어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푸들 녀석도 자고 새도 자고 할 때 녹음을 해야 됩니다. 이 녹음 초안이요. 1차 녹음할 때. 녹음한 후에 방송 장비, 편집하는 프로그램은 저는 골드웨이브 씁니다. 녹음할 때는 곰 녹음기 쓰고요. 별건 아닙니다. 비슷한 프로그램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방송을 하는데 시간이 사실 꽤 오래 걸립니다. 실제 방송 나가는 게 예를 들면 20분이다 싶으면은 제가 녹음하는 거는 한 40분 돼요. 그럼 40분짜리 녹음한 거를 편집하려면은 적어도 그 2배, 80분, 1시간 반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20분짜리 방송 하나 하려면은
녹음하는데 20분, 편집하는데 1시간 반. 그 정도는 잡아야 되는 거죠. 준비하는 시간 제외하고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무슨 내용 하지, 그 다음에 어떤 책 이야기를 할까 구상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시간적인 부담이 좀 있어요. 마음의 부담도 있고요. 해보고 나서 알았는데 이게 혼자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랑 대화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의 눈을 보면서 무언가 그 사람의 이제 반응, 신호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훨씬 편해요. 대화할 때도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사실 사람들 앞에서 강의할 때도 저는 별로 두려움이라거나 말이 막히거나 머릿속이 새하얘지거나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는데, 이게 편안한 제 방에서 마이크 앞에 앉아 있으면은 그런 경우가 계속 발생합니다. 말이 끊겨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 앞에 앉아서 그 느껴지는 심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 방송하는 DJ들이 어떻게 그렇게 마이크 한 대 앞에서 말을 잘할까 생각했는데,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요, 그분들은 사연을 읽는 거 말고도 저기 방송 스튜디오 창 앞에 PD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하고 얼굴을 마주쳐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중얼중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경력이 더 오래되다 보면은 이런 부담감이랄까 어려움도 사라지고 점점 더 내공이 쌓여서 괜찮은 방송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또 이게 제가 하는 게 먹방도 아니잖아요. 먹방이라면은 마이크 앞에서 부담이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냥 앞에 놓여져 있는 치킨을 뜯어 먹으면 되는 거죠. 마이크에서는 바스락바스락 쩝쩝 소리밖에 안 나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치킨입니다. 어제는 처갓집을 했으니 오늘은 시댁집을 할까요? 내일은 네네가 아닌 예스 치킨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나중에 기회되면 사실 먹방도 해보고 싶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간 수치만 아무 걱정이 없다면, 그리고 통풍에 걸릴 염려만 없다면은 저도 얼마든지 먹방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하는 게 나름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게 몰아서 하게 됩니다. 주말에 예를 들면은 일주일치를 다 녹음해서, 이게 팟빵에는 그 예약 업로드가 있어요. 업로드하는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올려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몰아서 한다든가 조금 퇴근을 일찍 하는 날 저녁에 몰아서 방송을 해놓고 편집해놓고 한꺼번에 미리 올려두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몰아서 하다 보면은 일주일치 분량을 마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간 머릿속에서 해방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불금일 때 우리가 퇴근하는 느낌.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 회사를 안 나가도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연휴, 설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느낌. 이제 당분간 앞으로 사흘, 나흘 동안 학교를 안 나가도 된다 하는 그런 아주 미묘한 해방감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업로드를 해놓고 보면은 듭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되게 위험한 느낌 같아요. 바로 그 해방감의 반작용이 마이크 앞에 다시 앉을 때 고스란히 부담감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해방감이 있는 만큼 방송을 시작하려고 할 때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끝내면 역시 또 해방감이 들고, 그 해방감만큼 일주일 뒤에 책상 앞에 앉을 때 부담감이 들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부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경험, 이제 주말이니까 방학이다, 이제 주말이니까 회사 나가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 느낌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손에서 놓으면은 그 손에서 놓은 공부든 일감이든 글감이든 마이크든 방송이든 간에 그것을 다시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손에 잡는 게 무섭기조차 합니다.
이런 경험을 아주 아름답게 써놓은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짧은 글인데 그 애니 딜러드라는 미국 작가가 쓴 창조적 글쓰기라는 책이 있어요. 노란색 책이고 조그맣니다. 책도 얇아요. 이 애니 딜러드라는 분은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나이가 채 30이 안 됐을 때 폐렴을 앓아서 그 병 치료할 겸 보다 영혼이 충만한 삶을 살 겸 자연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았는데 그 월든처럼요. 자연 속에서 산 경험을 팅커 크릭 순례라는 책으로 썼는데 그 책으로 퓰리처상을 탔습니다. 이 작가는 여자분인데 그녀의 나이 불과 한 30살쯤에 상을 탄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이 애니 딜러드의 화려한 이력을 보고 창조적 글쓰기라는 책을 제가 구입했는데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사실 이 책에는 창조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 스킬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그 요령이나 규칙 같은 것도 없어요. 다만 글을 쓸 때 고충, 마음가짐, 어떤 기쁨들이 있나 하는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그리고 위트 있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애니 딜러드 역시 글짓기가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이제 똑같거든요. 글쓰기를 할 때 매일매일 하지 않고 며칠 동안 내버려 두면은 그 글을 쓰기가 싫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책을 쓴다기보다 죽어가는 친구를 지키듯이 책을 지켰다. 그녀가 쓰고 있는 책입니다. 면회 시간에 나는 만신창이가 된 책의 몰골에 두려움과 동정을 느끼면서 책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책의 손을 잡고 빨리 낫기를 바랬다. 이런 부드러운 관계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수 있다. 찾아가는 것을 한두 번 걸으면 진행 중이던 작품이 글 쓰는 일을 공격해 올 수 있다. 진행 중인 작품은 쉽게 흉포해진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야생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것은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어느 날 간신히 고삐는 채웠지만 이제는 붙잡을 수가 없는 야생마와 같다. 작품이 자람에 따라 통제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진다. 그것은 힘이 점점 더 세지는 사자다. 그것을 매일 찾아가서 글 쓰는 이가 주인임을 재차 확인시켜줘야만 한다. 만약 하루라도 걸으면 당연히 그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기가 겁난다. 위세당당하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자를 들이대고 신바라고 소리쳐라. 요컨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작업을 하는 작업실 방이 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계속 작업 중인 원고가 있겠죠. 그 당시에는 타자기에다가 아마 쳤겠지만 그런데 그 원고를 매일매일 찾아가서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하룻밤 사이에도 그 원고가 무성이 마구마구 자라서 야생마처럼 날뛴다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방문을 열고 타자기 앞에 앉으려면은 다시금 막 헝클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삐를 낚아채서 다시 자기의 의도대로 글을 끌고 가야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만약에 며칠이라도 쉬면은 타자기 앞에 앉기는커녕 아예 방문을 열기조차 두려워진다 라고 애니 딜러드는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글을 쓸 때 여러 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블로그에다가 에세이를 한 2년 넘게 아무런 목적 없이 혼자서 취미처럼 썼었는데요. 가끔 뜸해지기도 해요. 주말에 쉰다든가 다른 약속들이 있고 귀찮아서 손에서 놓는다든가 아니면 그냥 단지 글이 쓰기 싫어서 돌보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며칠을 하면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며칠 누적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블로그를 열기가 두려워요. 제가 제일 심했을 때는 한 넉 달 동안 블로그를 들어가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슬럼프죠. 극심한 슬럼프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들어가 쓰면 되는데 마치 애니 딜러드가 이야기한 성난 사자처럼 제가 로그인하지 않는 제 블로그 안에서는 거친 사자가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다행히 글 쓰는 일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들어가서 거지 같은 글이라도 끄적끄적 함으로써 몇 번인가 그런 일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글을 시작하기가 무서운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그냥 알게 되었어요. 아, 또 이런 현상이구나. 다시 시작하기 싫은 현상이구나. 그리고 들어가서 일단 글을 씁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었죠. 그때의 기억이 나서 이 팟캐스트 방송도 비슷한 느낌으로 앞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스스로 많은 해방감도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큰 부담감도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보다 즐기면서 이 앞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즐겨볼까 하고 생각을 해요. 녹음을 마치더라도 일부러라도 해방감을 덜 가지려고 그렇게 스스로를 절제하려고 노력하고요. 처음 방송을 할 때는 사실 한 10분, 20분 정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제가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요. 근데 이게 또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꼬박꼬박 방송마다 그래도 20분에서 30분을 채우려고 하고 그런 못된 마음의 습관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야 다른 라디오 채널처럼 팀을 꾸려서 하게 되면 저도 시간도 맞추고 하겠지만 지금 이 방송을 혼자 이렇게 꾸려나가는 동안에는 무엇보다 즐겁게 행복하게 방송을 진행해야겠다. 그래서 부담감도 없애고 해방감도 갖지 않고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께서 며칠 동안 쉰 다음에 공부를 하기 싫어질 때 이와 똑같은 느낌으로 접근해 보시면은 좀 나을 것 같아서예요. 연휴를 가신 뒤에 공부하기가 싫으시다면 그리고 책을 펴는 일이 두렵게까지 느껴진다면은 첫 번째, 일단 앉아서 그 책을 펴십시오. 방문을 열고 애니 딜러드가 신바라고 외쳤듯이 그냥 책을 펴고 어디 보자 하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 앞에 앉아서 공부가 잘 안 돼도 좋으니 당연히 눈에 잘 안 들어오겠죠. 며칠 동안 안 봤으니까. 이 녀석을 살살 즐겨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자기가 생각하는 공부의 속도가 시속 100km라면은 며칠 동안 쉰 다음에는 그래서 공부 시작하기에 부담감이 느껴지면은 시속 20km, 30km로 살살 달리겠다 하는 느낌으로 일단 책을 펴고 앉아서 한 글자, 두 글자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든 글이든 방송이든 간에요. 이렇게 했다 안 했다를 반복하는 것은 무척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도 섰다 갔다를 반복하면은 기름을 많이 먹잖아요. 그냥 고속도로에서 같은 속도로 쭉 달릴 때 기름도 덜 먹고 실제 달린 거리도 많고 그렇게 되죠. 살살 해도 좋으니 해방감을 느끼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에 즐겁게 공부하는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글 하나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황농문 선생님의 공부하는 힘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이 황농문 선생님은 하루 15시간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슬로우 싱킹, 천천히 생각하기를 강조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하루 15시간 공부를 해도 지치지 않는다. 슬로우 싱킹이란 학습에 필요한 네 부위만 풀가동시키고 나머지는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선잠이 올 수도 있는데 몰입도 중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은 오히려 슬로우 싱킹을 돕고 몰입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공부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몰입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명상이나 묵상을 하듯이 편안하고 느긋하게 집중하려는 방법이 슬로우 싱킹이다. 물론 시험의 당락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중대한 상황에 정신적으로 이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혹시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들면 떨어지더라도 더 높은 점수로 떨어지자 하고 마음을 먹어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과정에만 집중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야 몰입이 잘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글을 쓰려고 할 때 글 앞에서 끝내주는 글을 써내야 되는데 한 부담감이 커지죠.
그냥 거지 같은 글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앉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는 것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주요했습니다. 공부에도 비슷할 겁니다. 일단 앉아서 공부가 엄청나게 잘 되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꾸역꾸역 살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생각을 멈추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글이 하나 더 있습니다. 1998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루이스 이그나로 교수는 2006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 기자에게 어떻게 하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과학은 9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왜 어떻게가 머리를 떠나지 않아야 하고 마침내 해답을 얻었을 때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해방감은 해답이나 얻었을 때 얻어야 되는 건데 저는 방송 2-3개 녹음을 했다고 해방감을 얻고 불금에 퇴근했다고 해방감을 얻었으니 이게 성과가 있을 턱이 있나요?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살살 생각을 하겠습니다. 훌륭한 분들은 쉬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것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공부할 의욕이 난다는 점. 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 이후에 어쩌면 가장 유명할 수 있는 물리학자죠. 리처드 파인만 교수가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생각하면서 걷다가 가끔 한 번씩 멈춰 선다. 너무 어려운 것을 생각하다 보면 걸을 수가 없다. 이때는 멈춰 서서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가끔 멈춰 서는데 어떤 때는 손을 공중에 내저으면서 혼잣말을 한다. 이것들 사이에 거리는 이렇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되고 점점점점 거리에 서서 이렇게 팔을 계속 휘두르다 보면은 순경이 다가온다. 이름이 뭡니까? 어디에 살아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럼 파인만 씨는 이렇게 답한답니다. 아,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동네에 살고 저기 보이는 레스토랑에 갑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자 순경들이 나를 알아보고 다시는 잡지 않았다. 공부를 할 때마다 부담감을 가지면은 공부를 잘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겠죠. 늘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글을 시작할 때든 마이크 앞에 앉을 때든 교과서를 펼 때든 부담감이 전혀 없이 늘 같은 속도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상시에도 살살 느릿느릿 항상 그 공부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팟캐스트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아직은 초창기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널리 양해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허생의 즐거운 편지 네이버 블로그에요. 찾아주시기 바라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변에 학생, 수험생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 제가 지은 책인데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변의 지인분들을 위해서 한 권씩 선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